자, 8페이지는 수요와 수요 함수. 엄청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전념을 다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라는 것과 수요량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기는 나요. 우리 매장에 100명 정도가 매번 와. 그러면 이제 100명이 수요인 것이고, 그 100명이 와서 우리 매장에 와서 뭐 한 달 동안에 한 30번씩 음식을 먹어요. 그럼 30 곱하기 100, 3000이 바로 수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여전히 100명인데 내가 할인 행사를 했더니 그 30개가 아니고 50개가 사용이 되었어. 수요는 불변이지만 수요량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정말 이 수요와 수요량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 통틀어서 한 번 요거 가지고 출제한 적은 있었고, 보통 통상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하면 수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팁박스 보세요. 시장이라는 그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전통시장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있는 모든 종류를 우리는 이제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사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수요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 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그래프를 조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개인적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햄버거 한번 등장시켰으니까 계속 쓸 건데요. 이쪽을 우리가 Q, 햄버거를 사 먹는 개수, 수요량으로 둘 것이고요. 이쪽을 P, 이쪽을 제품의 가격, 햄버거의 가격으로 둔다면 거의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덜 사 먹는다고 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 먹는다라고 할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나는 수요량을 바꿀 생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필수적인 재화들. 가격이 올라가도 달아야 되고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많이 달고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그쪽은 가격과 무관하게 수요량이 항상 일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일반적인 재화들은 전부 이 우하향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이건 뭐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햄버거의 가격이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1,000원일 때는 내가 하루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20개를 먹었는데 2,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내가 수요량을 조금 줄였어. 12개 정도로 줄였어. 이를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제의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수평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수요의 법칙이에요.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관계이다. 그런데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교재랑 조금 다르게. QD는 절편이 이쪽이 대략적으로 한 26 정도 되려나? 예를 들어 26 마이너스 그냥 P라고 합시다. 간결하게. 그럼 가격이 0이면 26개 쓰겠다는 거잖아. 26. 근데 반대로 자, 우리가 이제 해석 자체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가격이 얼마면 이만큼 수요하겠다가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 맞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현재 햄버거를 12개를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누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 일주일에 햄버거 몇 개 먹니? 나 12개 먹고 있어. 12개? 그러면 지금 누군가 너에게 햄버거 하나를 주면 너의 효용이 금전으로 한 사람은 얼마 올라가? 이 질문도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햄버거를 12개를 먹고 있어요. 본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내 햄버거를 공짜로 줬어. 얼마의 그 금전적인 편익의 증가가 생깁니까?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셔? 사실 나도 안 좋아해, 햄버거. 안 좋아하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나는 1,500원. 얘는 2,000원. 내가 먹고 있는 수량 기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수유량 기준, 누가 나에게 햄버거를 하나 더 전달해주면 나는 2,000원만큼 효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되지. 그러면 12개 먹고 있는데 햄버거 하나 뺏기면 어떻니? 그럼 나 효용이 줄어들지. 얼마나 줄어드니? 2,000원. 2,000원.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 P는 내가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현재 수량 기준 세로축의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현재 수량 기준 Q가 변화할 때 증감하는 편익의 크기, 이것도 되는 거예요. 와닿죠? 일주일에 20개를 먹는 사람에게 똑같이 가서 질문하면 야, 나는 누가 햄버거 갖다 줘도 예전처럼 2,000원 증가하지 않아. 많이 먹고 있거든. 1,000원 증가. 반대로 12개를 먹을 때 햄버거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땅에. 그러면 2,000원만큼 효용이 떨어졌는데 20개를 먹고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햄버거를 하나 잃어버렸을 때 내가 떨어지는 효용의 크기는 1,000원밖에 안 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몇 개를 소비하고 있는지가 본인에게 어떤 재화의 증감이 닥쳤을 때 나의 효용을 얼마나 높이고 떨어뜨리는지 그 기준이 되는구나. 근데 편의상 제가 가분성을 전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성. 즉 햄버거를 3.1개도 살 수 있고 3.11개도 살 수 있고 3.111.09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분성을 전제를 해보자는 거예요. 12개에서 조금 늘어날 때는 그 조금 늘어난 거 곱하기 2,000원만큼 효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조금 감소할 때는 그 아주 미세한 크기 곱하기 2,000원만큼 내가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줄어드는 동안에 내가 받는 타격이 커지죠. 늘어날 때는 어때요?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늘어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받는 타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즉 아주 쉬워. 햄버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내 만족도가 양수라 하더라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증가,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지? 이를 우리는 경제학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지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널. 한국말로는 한계라고 표현해요.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너 12개 지금 햄버거 소비하고 있잖아. 지금 한 개 편익이 얼마니? 베네핏. 한 개 편익이 얼마니? 라고 질문했을 때, 나 2,000원이야. 2,000원. 그 말은 즉슨, 더 먹으면 2,000원 추가되고, 덜 먹으면 2,000원이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이 세로축은요, 우리가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계 편익. 한계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햄버거를 하나 더 구매하면 나에게 타격을 주는 델타 값은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으면서 늘어나는 나의 효용분. 두 번째는 하나 더 먹으면서 지불해야 되는 나의 지출 비용. 근데 지금 시장의 가격이 1,500원이에요.
햄버거 가격은 실제로 1,500원이야. 그럼 12개를 먹는 사람은 햄버거를 구매할 때 1,500원을 내야죠. 늘어나는 효용은 얼마예요? 더 많네? 먹어야 돼? 줄여야 돼?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더 사 먹어야지. 내가 현재 이제 20개를 먹고 있어요. 20개를 먹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 1,5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더 먹어야 돼? 지금 유지해야 돼? 덜 먹어야 돼? 덜 먹어야지. 내가 하나를 덜 먹으면 1,500원을 세이브하고, 물론 덜 먹었으니까 효용이 떨어지지만 그 크기는 1,000원밖에 되질 않아요. 500원을 남겨먹기 위해서라도, 500원을 내가 차이를 남겨먹기 위해서라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현재 시장 가격이 1,500원이면 이 중간값이네요. 제가 대략적으로 16개를 먹는 것이 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아예 그냥 수요곡선에 입력해서 시장 가격이 1,500원이면 내가 이만큼 쓰겠습니다. 이래도 뭐 안 될 건 없어. 근데 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16개보다 적으면 내 한계 편익이 시장 가격인 1,500원보다는 크기 때문에 나는 더 사는 것이고, 내가 20개나 먹으면 시장 가격이 1,500원인데 내 늘어나는 또는 줄일 때도 적용되는 한계 편익이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햄버거 개수를 줄여야 되는 거야. 즉, 이 그래프는 결과축이 가로인 게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로로 읽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분성을 인정하자고 했죠? 가분성을. 이 사람은 결국 시장 가격이 1,500원으로 설정이 된다? 1,500원으로 설정이 되면 이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그 선택점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제로라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과연 얼마의 총편익을 누리고 있을까? 얼마의 총편익을 누리고 있을까?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조금 어려운 방식을 쓰면 결국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마지널이라는 얘기죠. 적분하면 토탈이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그치? 개념상으로 접근하자고요. 햄버거를 하나도 먹지 않을 때 한 입 먹으면 이 수직거리만큼 내가 편익이 생겼어. 한 입 더 먹으면 짧아지긴 했지만 이 수직거리만큼 편익이 또 생겼어. 한 입 더 먹으면 점점 짧아지네요. 이 수직거리만큼 편익이 계속 누적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로 따지면은 점 찍어야지, 사실. 그치? 개수를 하나, 두 개, 세 개 하면은 너무 큰 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 개념을 쓸 수가 없지만, 경제학이기 때문에 가분성을 인정해서 이 사람의 총편익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16개 먹는 동안에 내가 누적해서 쌓아온 이 전체 면적을 우리는 토탈 베네핏, 총 편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 그래프가 없으면 우리 적분도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그래프가 있으면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이런 면적으로 토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 공부할 필요는 없죠. 실제로 적분은 필요 없습니다. 만점 받아야 된다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면적으로 토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되는 게, 미시경제학 모든 그래프들은 정말 대부분 마지널을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세로축을 마지널로 설정하는 그래프라고. 마지널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토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지? 마지널 아래에 있는 면적은 적분할 거 없어. 적분 공식 쓸 것도 없고 토탈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약에 기업의 늘어나는 비용을 의미한다면 그 밑에 있는 면적은 역시 또 토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수항은 안 잡힙니다. 원래 미분하면 상수항은 안 변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도 읽는 게 의미가 있는 수요량을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하지만 현재 수요량 기준 반대 방향으로 읽어내서 이 사람의 늘어나는 편익과 줄어드는 편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를 또 지칭하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 7줄을 설명드린 거예요. 뭐 문제에서 그 교재의 숫자는 좀 다르지만 Q는 100-P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면 나는 이만큼 쓸게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차원이면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부를 것이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의미한다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로축으로 읽으면 현재 소비량 기준 늘어나는 편익, 자, 한계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널 편익. 네, 그걸 또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 곡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달드렸고요. 중요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 두 가지 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양방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경제학적으로 쓸만한 건 오히려 이제 상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개는 이제 전체 토탈 면적 계산할 때 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토탈 계산할 때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99%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탈이다라는 것도 지금 출발을 잡았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수요 곡선의 두 가지 유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